당신이 사는 환경인 자연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이 환경은 당신이 사는 배경이므로 중요하다. 하지만 환경은 사람들 대부분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환경은 당신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큰 공동체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큰 공동체에서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은 당신이 사용하고서 잘못 사용한 후에 조금 걱정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환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환경은 생존과 창조를 위한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맥락이며 교육 그 자체를 위한 모델로 여겨진다. 큰 공동체에는 이 지구만큼 우거지고 풍요로운 환경이 거의 없다. 이 지구는 우주에서 진정한 보석이다. 이곳이나 이와 유사한 곳들은 매우 가치가 있으며 보기 드문 독특한 곳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이 지구에만 있어서 에덴 동산으로 불릴 만한 이 지구 동산의 엄청난 부와 풍요로움을 당연하게 여겼다. 지적 생명체가 적응하고 성장해야 했던 다른 환경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지구는 에덴 동산이 틀림없다. 환경은 단순히 주변에서 보는 동식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은 당신이 사는 배경이며 삶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환경은 물질 환경과 정신 환경 두 가지가 있다. 당신은 물질 환경을 알고 있고 어쩌면 물질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이해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정신 환경은 인간이 이해하는데 매우 새로운 것이다. 정신 환경과 물질 환경은 동일하지 않다. 이 둘은 다른 수준의 삶에서 작동하고 다른 법칙을 따른다. 이 둘은 겹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지만 당신은 한쪽의 원리를 다른 쪽에 적용할 수 없다. 물질 환경에 대한 당신의 관심은 중요하지만 더 커져야 한다. 물질 환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지 단순히 존재하는 어떤 것,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거나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질 환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당신은 이것이 사실임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알아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의 생존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처음부터 알아야 하는 것을 재앙이 가르쳐 주기를 기다리지 말라. 당신이 환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는지를 보면 당신의 발전 수준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당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해나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매우 진보한 사회는 자연환경을 엄청나게 소중히 여길 것이고 먼 미래에도 그 생산성이 지속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할 것이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관계이며 인류는 이 시점에서 자연계와 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인류가 실패하면 큰 공동체에서 온 다른 이들이 지구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환경을 소중히 여김으로 지구를 장악할 것이다. 환경은 어떤 한 종족이나 종보다도 더 중요하다. 큰 공동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종족이 자연환경을 훼손하면 다른 종족들이 자유롭게 개입하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큰 공동체에서 확립된 원칙이며 모든 사회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널리 받아들여진다.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인류는 환경이 자신을 위해 있으며 자신이 쓰고 버리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인류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당연히 이 지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공동체에 있는 당신 이웃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진보한 이유는 자연 환경과 반드시 지속 가능한 관계가 되도록 해야 했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그들이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기술 발전이 필요했다. 그들은 위험을 알고 등한시할 때의 대가를 안다. 그들은 무책임할 때 치르는 대가를 안다. 하지만 인류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대가를 치르지 않았고 엄청난 대가가 수반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행성의 역사를 배울 좋은 기회를 얻는다면 어쩌면 당신은 내가 말하는 것이 완전히 명백해지는 관점을 얻을지도 모른다. 인류가 위험에 처해 있지만 환경도 위험하다. 인류는 환경이 무너지면 살아남지 못하겠지만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과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가 다룬 주제들에서 우리는 공헌, 갈등 해결 등을 말했다. 여기서 말한 것을 환경과 당신의 관계에 적용해보면 당신은 환경을 복원하고 회복하여 환경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환경에서 취하고 환경에 필요한 것을 환경에 되돌려준다. 이 균형은 이룰 수 있으며 인류에게 미래가 있으려면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 균형을 이루면 당연히 인류의 미래는 큰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멸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이 인류를 쫓아낼 것이다. 이 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현재 식물과 동물과 인간에 대한 실험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구 환경의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인간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의 물질 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그 가능성이 커진 만큼 큰 공동체의 개입이 있었다. 이것은 알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전히 우주에 인류만 있고 또 우주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여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만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가정을 그 생각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도 책임이 없다.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개인적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연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가 중요하다. 삶은 모든 사람이나 다른 모든 것과 당신의 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므로 여기서 당신에게 올바른 관계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당신에게는 여유롭게 쓸 시간이 없다. 당신은 이제 학생이 되어 이 문제에 진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이 되려면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거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면 전쟁은 종식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오염과 빈곤, 문화권이나 국가 사이의 분쟁과 갈등은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당신은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다른 것들도 틀림없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지만 환경이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것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다른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훼손될 것이다. 이제 정신환경을 이야기하겠다. 이것은 여러 주제에서 제시한 개념이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할 것이다. 물질 환경과는 달리 정신 환경은 당신이 망칠 수 없다.
정신 환경은 영향력으로 불리는 생각이나 생각의 집합체로 이루어진다. 정신 환경은 파괴될 수는 없지만 매우 오염될 수는 있으며 매우 파괴적이 될 수 있다. 물질 환경과 달리 정신 환경은 시공간의 측면에서 경계 구분이 없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있는 곳에서 큰 심적 고통을 겪으면 그것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쩌면 그 영향은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육체적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은 매우 미묘한 내부 조직망을 통해 연결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앓을 발견하고 앓의 회복에 진전을 이루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다른 마음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는 말한다. 이들 대부분은 이 사람이 결코 만난 적도 없고 심지어 알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은 물질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 확장된 더 깊은 조직으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신은 정신 환경을 개선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 이 공헌을 하면 사람들은 더 잘 활동하고 더 조화로울 것이며 갈등을 겪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고 기회가 생기면 훨씬 더 쉽게 그 기회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극받을 것이며 자신이 이곳에 파견되어 하기로 한 것을 계속하도록 격려받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헌은 많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느낀다. 정신 환경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연은 당신을 위해 선물로 창조되었다. 정신 환경은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외계 지성체가 당신들 사이에 있지 않는 한 당신이 정신 환경에서 경험하는 거의 모든 것은 다른 인간들에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동식물은 정신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신이 알아차렸을지 모르지만 자연에서는 정신 환경에 중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에서 피난처를 찾는다. 자연은 시원하게 열려 있고 지배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심지어 사람들이 없는 곳에도 정신 환경에 영향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논의를 위해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당신의 영향력과 당신에게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당신은 경험의 질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가능성, 둘 다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더 섬세하게 삶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진보와 지성을 나타낸다. 물질 환경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정신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큰 공동체에 인류가 효과적으로 참여하려면 지금 진보해야 하고 지성을 길러야 한다. 물질 환경이 유지되면 당신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정신 환경이 향상되면 당신은 자신의 지성과 이해를 개발하고 증진할 가능성이 있다. 정신 환경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사람들은 대학이 배움에 집중된 환경이므로 대학에 간다. 대학은 사람들이 교육에 집중하는 곳이다. 이것이 정신 환경이다. 대학 도서관은 시립 도서관과는 느낌이 매우 다르다. 대학 도서관은 배움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춘 환경이다. 대학에서 공부하기가 공공장소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다. 이것들은 두 개의 다른 정신 환경을 나타낸다. 정신 환경은 영향력과 자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영향력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신도 각각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사람이 스포츠 경기에 집중하는 곳에 당신이 가면
스포츠 경기를 즐기고 참여하기가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 있다. 이것이 정신 환경이다. 사람들은 공통된 어떤 것을 함께 생각한다. 이것은 그 환경에서 영향력이나 힘을 만들어내고 그 영향력은 당신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들은 두 가지 분명한 사례이지만 정신 환경은 이것들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깊이 스며 있음을 이해하라. 큰 공동체에서 정신 환경이 중요한 것은 다른 종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종족의 능력, 심지어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른 종족을 지배하는 한 종족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인류는 여전히 매우 원시적이다. 인류는 다른 이들을 통제하려고 물리력을 사용한다. 하지만 심지어 이곳에서도 당신은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특정 자극과 특정 개념을 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기본적 이해를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정신 환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일 뿐이다. 당신에게 정신 환경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분위기이다. 그 정신 환경이 향상되고 긍정적이면 당신은 창의적이고 지적이고 당신 내면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신 환경이 부정적이고 갈등, 적대감, 불안,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명료한 마음을 지니기가 더 어려울 것이고 자신과 주변을 인식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며 집중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큰 공동체 지성체가 없으면 인간이 이곳 정신 환경의 주 영향력자이다. 물질계에서는 인류가 역동적인 생명체 조직망에 참여하는 수많은 종족과 종 가운데 그저 하나일 뿐이다. 여기서 차이점은 인류가 정신 환경에서는 큰 영향력을, 특히 서로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자연계에서는 모든 것이 훨씬 더 물리적인 방식으로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당신을 핥히면 그것은 물질 환경에서 당신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당신이 실제로 고양이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고양이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동식물은 세상에서 당신의 육체적 안녕과 감각적 경험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당신이 매우 미묘한 수준에서 동식물에 반응하지 않는 한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수준에서 당신은 동식물의 현재 상태, 특성, 필요한 것들을 식별할 수 있다면 동식물과 소통할 수 있다. 정신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당신은 주변의 정신 환경을 알아차려야 하고 자신의 정신 환경을 구축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자신의 정신 환경에 영향을 주고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기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당신의 영향과 당신에게 주는 그들의 영향을 배운다. 당신은 이것을 수많은 경험과 객관적 관찰을 통해 배운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 당신은 분명히 그들의 정신 환경에 들어가며 그 정신 환경을 직접 경험한다. 만약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각각의 집으로 들어간다면 당신은 각각 다른 정신 환경으로 들어갈 것이고 다른 경험을 할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편안함을 느낄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명확하게 생각하기가 매우 쉬울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생각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다른 사람의 정신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당신은 먼저 자신의 정신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자기 생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려면 알을 알아차리는 능력과 고요를 연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알무로 가는 계단은
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래서 정신 환경에서 알아차림과 역량을 얻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으며 해결해야 할 갈등도 많다. 그리고 광범위한 책임도 있는데 인류가 지금까지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인 것은 단지 몇 가지에 불과하다. 인류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발전해야 하는지 대조를 통해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공동체의 예를 들어보겠다. 우주여행에 참여하는 모든 큰 공동체 종족은 매우 다른 환경, 다른 조건화, 다른 믿음 등을 보여주는 많은 다른 종족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다. 비록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당신 사이에 있는 개인적 차이를 강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당신들 사이에 있는 성격이나 기질의 차이가 극히 미미할 정도로 당신들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 특히 당신들이 큰 공동체의 지성체, 즉 역사가 완전히 다르고 생물학적, 심리적 구조가 완전히 다른 물질 환경에서 온 지성체와 접촉할 때 경험하게 될 차이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여기서는 그 차이가 엄청나다. 큰 공동체에서 활동하려면 당신은 엄청난 분별력을 개발해야 하고 다양한 통신 방식과 통신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다른 종족이 당신에게 주는 영향을 알아차려야 한다. 즉 그들의 사고력, 집중력, 사회 응집력 등을 당신의 것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알아차려야 한다. 정신 환경의 법칙 중 하나는 집중이 힘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물질 환경에서 물리력이 힘이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정신 환경에서 힘은 집중이다. 당신보다 더 집중하는 사람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 당신에게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당신보다 더 집중하는 집단이나 종족은 당신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 당신에게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은 큰 공동체에서 참으로 사실이다. 그래서 다른 종족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관계를 맺고 상대하려면 발전하는 사회는 정신 환경에 대한 것을 배워야 한다. 인류는 지금까지는 이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곧 배워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 시기에 큰 공동체 암길이 제공되는 이유 중 일부이다. 물질 환경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과 정신 환경을 배우기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대단히 절실하며 이제 이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것은 당신이 무시해도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다루어야 할 어떤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많고 자신의 현재 경계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배워야 할 것이 많음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이처럼 개략적으로 알려준다. 지구를 보존하여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면 물질 환경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당신의 행동,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관계, 인류 문화나 사회의 모든 측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습과 적용을 위해 둘째로 중요하게 초점을 두어야 할 곳은 정신 환경이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관계에 큰 조화와 균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신 환경을 준비함으로써 당신은 큰 공동체 세력들을 식별하고 그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세력들은 당신이 현재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집중력과 사회 응집력이 있는 사회에 해당한다. 정신 환경은 당신이 생각하는 배경이고 물질 환경은 당신이 행동하는 배경이다. 각각은 의식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향상과 개발이 필요하다. 이 두 영역에서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내면에 알미 있기 때문이다. 이 알미 당신을 안내하고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당신을 이끈다. 알미 없다면 당신은 인류가 멸망하기 시작할 때까지 이 물질 세계를 계속 남용할 것이다. 알미 없다면 당신은 수세기 동안 정신 환경에 대해 어떤 것도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갈 것이다. 알미 없다면 당신에게는 현재 존재하고 미래에 반드시 당신에게 닥칠 삶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당신과 인류를 향상하는 데 필요한 자비심도 의지도 힘도 없을 것이다. 당신이 왜 세상에 왔는지, 여기서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한 개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할 때 정신 환경의 향상과 물질 환경의 보존 등 환경을 염두에 두고 당신의 일을 생각해보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려면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과 활동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삶이 지금 당신에게 주는 엄청난 기회를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